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낯서실 수도 있지만 아마 이베스트 투자증권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만큼 소형 증권사지만 리테일에서는 탄탄한 좀 기반을 갖고 있는 증권사고요. 증권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지만 2024년에 금리 인하기 오면은 다시 좀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 되니까 오늘부터 미리 관심 가져두신다 생각하시고 저와 같이 끝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슈 다 파악하고 잘 따라오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영상인 만큼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기본과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좀 지배구조가 되게 이상하게 좀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구자열 LS 의장님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실질적인 주주 지배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사모펀드 아래에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모펀드가 계속 청산을 해야 돼요. 이 사모펀드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PEF이기 때문에 언제든 청산을 해서 이 지분을 다른 데 팔아야 되는데 마땅히 인수자는 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좀 원래 증권사 M&A가 좀 그래요. 팔고 싶은 데는 좀 비싸게 팔고 싶어 하고, 사고 싶어 하는 데는 계속 깎으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증권사 이렇게 업황이 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좀 시차가 좀 안 맞고, 그래서 결국 현재는 LS 네트워크스가 그냥 이 사모펀드의 지분을 떠안아서 이제 직접 최대 주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조금 리스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또 이걸 또 만기 연장해가지고 끌고 가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오늘 시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매출 구조는 좀 증권사 중에서는 상당히 좀 심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리테일 그리고 운용 이자 부분이 상당 부분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리테일 수수료를 받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그리고 직접 운용하면서 얻는 자기 자본 트레이딩 수익이 있고 이 IB 업무라고 통칭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이제 채권 발행이나 이제 주식 발행, ECM, DCM 등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부동산 PF 관련해 가지고 IB 업무가 대부분 나오고 있다. 즉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리테일 수수료와 그리고 부동산 PF로 좀 돈을 벌었던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물론 키움처럼 압도적으로 30%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5대 증권사처럼 10%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50개가 넘는 증권사들이 난립하는 구조 속에서 이 정도의 꾸준한 3%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선물 옵션 관련해서는 더욱 높은 점유율도 가져가고 있고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시장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은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증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장 거래 대금은 외국인 기관의 거래 대금 증가세도 있지만 사실 개인분들이 큰 역할을 제일 해주고 계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크게 유입돼야만 시장의 총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024년에도 또 다시 한번 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지고 좀 이 개인의 거래 자금 그리고 총 거래 대금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바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게는 다른 중소형사 대비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키움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거기는 다른 부분의 사업부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이 수수료와 그리고 부동산 PF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 PF는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시장 거래 대금이 늘어날 때 그때가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이제 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될 텐데 일단 중소형사 이제 자기 자본이 1조 원이 안 되는 규모를 이제 소형사로 구분하는데 이베스트나 유진 등 같은 기업들이 좀 PF 노출이 좀 높습니다. 부동산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금융이 높은 부분이고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도 잘 영업을 해왔어요. 2021년에도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3,400억짜리 대형 빅딜을 좀 따오는 등 좀 부동산 PF 관련해가지고 좀 전사 역량을 여기에다만 집중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PF, IB 관련 수익은 2021년, 2022년 계속 급증을 좀 했었거든요. 다만 이 부분이 이제는 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최대 주주가 변경되려고 했잖아요. 최대 주주가 변경되려고 할 때 그러면 금감원에서 증권사는 좀 심사를 합니다. 최대 주주가 금융사로 가 있기에 적정한지. 왜냐하면 금융사를 갖고 있으면 뭐 대출을 해주거나 뭐 자금 조달을 해주는 데 있어가지고 좀 유리하게 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인수를 할 때부터 최대 주주에 좀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합니다. 다만 뭐 여기에는 LS랑 계열 분리가 좀 되어 있는 쪽이라서 이 부분은 오히려 좀 자유로운 부분이고, 근데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베스 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좀 이렇게 현미경을 크게 들이댔는데, 망원경을 너네 PF 좀 왜 이렇게 갑자기 좀 충당금 일부분 해야 될 게 많이 쌓였어? 라고 현재 의구심을 갖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11월 달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 중이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수준으로 나올지, 이 부분이 좀 무리 없이 통과된다면은 좀 다시 한번 안정성을 금감원에서 확인받을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PF 관련해가지고 수익이 줄어들었던 요소, 그리고 관련된 충당금을 좀 적게 쌓을지만 확인되면은 이 부분에 2023년에 업황은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베스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2021년 증권사들 다 좋았을 때는 실적이 가장 맥스를 찍었었고요. 그래서 2024년도 다시 한번 이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소형사예요. 소형사로서 하지만 준수한 리테일 시장 점유율, 이 트레이드 증권 때부터 사실 가져왔던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PF 관련된 매출이 조금 저하될 수 있는 부분, 시장에 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충당금 우려 확인이 있는데 LS 네트워크스의 이제 최대 주주 여부를 좀 확인하는 등의 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이 부분 해소 여부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이 그렇게 돼서 좀 지연되거나 혹은 또 넘어가거나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영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좀 체크해 보시면서 2024년에 어쨌든 업황 회복의 수혜주로 좀 기대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이베스 투자증권의 첫 영상으로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도 관련된 이슈들 빠르게 나오는 것들 명쾌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업에는 이렇게 금융주 말고도 반도체, 2차전지, 우리나라 핵심 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 전 종목에 대해서 담당 멘토가 빠르고 신속하고 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들 꼭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에 바탕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